JMS 자금줄 의혹, 유알리 샹프리, 종교와 진리 측의 항소심도 패소했다. 네, 이렇게 종교와 진리에서 전하고 있고요. 대한삼보연맹, 세화문화재단 대표도 패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종교와 진리 이 오명욱 기자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진리 이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서 그 글 속에 그 기자의 정신을 읽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뭐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오명옥의 종교와 진리 언론사를 응원하는 모임, 네, 이 모임을 만든 거죠. 종교와 진리 언론사를 응원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 카페도 만들었어요. 네, 이 밴드죠, 밴드. 네, 밴드를 만들어서 오명욱의 종교와 진리 언론사를 응원하는 모임, 네, 응원하는 모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저도 반갑습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특히나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 그리고 교인들, 재외국민, 재외동포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면은 이게 이제 이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비에 걸려드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거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명호 기자님을 저는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상의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분을 도와야겠다라는 이 마음속에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 거죠. 움직임. 네, 그게 이제 양심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정말 그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교와 진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JMS 자금줄 의혹, 유알리 샹프리, 종교와 진리 측의 항소심도 패소했다. 대한삼보연맹, 세화문화재단 대표도 패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와 진리 신문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JMS 월명동 수련원에서 열린 JMS 정명석 생일 축하연 현장에 네, 왼쪽부터 네, 유알리 샹프리 대표, 이 전희영, 네, 전희영, 그리고 전 씨의 남편, 대한삼보연맹 문성천, 네, 문성천, 그리고 JMS 정명석의 동생 정범석, 그리고 JMS 전 2인자 정초은, 네, 본명은 이제 김지선이다. 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성천 회장이 이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자금줄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종교와 진리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당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네, 저도 허경영 측에서 저를 4건이나 변호사 5명, 뭐 5명, 3명, 뭐 이런 식으로 선임해가지고, 뭐 제가 엄청난 죄를 진 것처럼 그냥 막 엄청난 내용에, 그리고 변호사들이 만들었으면은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완전 그냥 뭐 제가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진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독립군들이 이렇게 순사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겠구나. 그리고 뭐 지문 다 찍고 뭐 이러면서 뭐 각종 이런 추문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그러니까 유관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막 손톱 다 막 이렇게 뽑히고 막 그러면서 각종 고문 속에서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네, 이런 생각을 10대 그 유관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그 길을 걸어왔던 거죠. 제가 20대, 그러니까 20대, 30대, 네, 20, 30대, 40대까지 네, 이 사이비 종교 피해를 너무나 크게 당했어요. 저는 그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저는 펑펑 운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3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그런 제 아픔이 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밤마다. 네,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이 사이비 종교와 내가 좀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2022년부터 싸우고 있는 거죠. 5년 동안.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00m 저한테 접근 금지. 네, 이게 지금 허경영 측 한 구성원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 사무실에 쳐들어오는 자들, 네, 쳐들어오는 자들, 경찰이 막 출동하고, 그리고 저한테 테러 정황, 네, 비 오는 날 밤 12시에 저를 쫓아와가지고 테러 정황까지 내가 겪게 되고, 그리고 뭐 번호 정보 없음으로 해서 뭐 600건 정도의 그 전화가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을 가리지 않고 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고소고발, 그리고 뭐 5천만 원 손해배상이다 뭐 이런 거를 막 받다 보니까 또 통장이 막 가압류되고 막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나서야 됩니다. 탕명한 소장의 사망 사건도 보면은 정부는 어딨냐라는 거야. JMS, 뭐 통일교, 신천지, 허경영, 슈카이브, 네? 거기에다가 뭐 만민중앙교회. 정부는 어딨냐고 도대체. 나는 이거 나도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어딨냐라는 거야. 대통령은 어딨냐고. 예? 문화체육부 장관은 어딨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검찰청장, 감사원장 어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 자들은 어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는데 이 패소했다라는 거죠. 패소했다. 이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게 참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공감대가. 네. 그러면서, 자금줄 의혹,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거에서 URG 관련 게시글이 대부분 삭제되고,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네. 제가 요즘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거 힘을 키워야겠다. 네,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단체장과 굉장히 많은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나눴고 공감대는 뭐냐면 힘을 키워가지고 감히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네,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은 막 쳐버리는 거죠. 와서 참 가슴 아픕니다. 네, 그래서 JMS 측은 정정보도 기사 삭제, 손해배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그리고 신도들은 이메일을 통해 꾸준히 기사 삭제를 요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종교와 진리는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싸워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부는 도대체 어딨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는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작은 언론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에 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된 그러한 이 언론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언론사인데
많은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루돼 있는, 연계돼 있고, 이제, 그래서 수백만 명, 네,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연대돼 있는, 네, 그런 언론사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사이비 종교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뭐, 제가 당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피해자들하고 항상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들 보면은 기가 막힌 거죠. 네, 기가 막힌 거죠. 도리어 막 소송당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이 연락이 끊기게 되면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일제시대 또는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그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 주민들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 사이비 종교와 유착된 거다. 이게 저도 제 동생들이 연락해서 그만해라 라는 거죠. 그만해라. 자꾸 이게 막 소송 걸리고 왜 그렇게 사냐. 그만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네, 근데 뭐 동생들이 그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냥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라는 그 얘기 외에는 해줄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진리 측에 뭐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면은 이 소송 과정 속에서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송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많은 종교범죄 피해자들이 후원을 해야 한다. 후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종교와 진리가 잘 유지돼 나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5월 26일까지 5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예, 이 종교와 진리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120만 원 정도가 이제 후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어제부터 계속 방송을 했는데 120만 원 정도 후원의 손길이 있었고 이제 한 38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472-105-2997 국민은행 오명옥 2472-105-2997 네,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발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와 진리 네이버 다음에서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기사 내용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기사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절절히 느끼게 될 겁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어도 진실은 끝내 숨지 않아.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